푸른밤 종현입니다.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라는 대사로 유명한 영화 카사블랑카에는요, 이 대사 말고도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꽤 많은데요. 특히 이 장면, 어떤 남자가 남자 주인공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넨 날 경멸하고 있군. 안 그런가? 그러자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당신에 대해서 생각이라는 걸 했다면 그렇겠죠. 이 짧은 장면에서 우린 이런 교훈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에게 시비 거는 사람을 크게 감정 소비 안 하면서 패배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려면 네가 뭐라고 하든 나는 널 신경 안 써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쪽에서 내 얘기를 어떻게 하든 못 들은 척 무덤덤하게 대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크게 흔들리지 않겠죠? 8월 2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You're a sky, 'cause you're a sky full of stars. I'm gonna give you my heart. 8월 27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 한소리님 시청곡이었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카사블랑카 이야기도 좀 해봤습니다. 허수진님, 아침부터 울적했는데 여긴 해외예요. 좋아하는 곡이 나오니 업무하는데 자연스레 몸을 들썩이게 되네요 하셨습니다.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위로 받으세요. 어떤 일 때문에 울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외라고 하니까 좀 시간 차이가 있겠죠. 지금 업무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힘내세요. 배현지님,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 이 말이 카사블랑카에 나오는 말이었구나. 처음 알았어요. 쫑디의 눈동자의 cheers. 죄송해요, 오글거렸죠 하셨습니다. 네, 사과하셨으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 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대단한데요. 5567님, 애써 무덤덤 하려고 하지만 오늘도 나도 모르게 주위 상황들을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있더라고요. 저도 좀 더 상황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오프닝에서 그래요. 네가 뭐라고 하든 난 널 신경 안 써 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을 패배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글쎄요, 그게 최선의 방법일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 그 방법이 맞기도 해요. 누군가 나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그냥 지나가는 계속 다리를 툭툭 거는 것처럼 행동으로 그렇게 대한다면 이런 대처 방법도 있겠죠. 쿨하게 반응하는 것, 나를 깎아내리는 것들을 다 상대하면서 살기엔 저는 그렇게까지 정열적인 사람은 아니어서요. 그렇게까지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다 상대할 만큼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도 아니고요. 내가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요즘 좀 느끼는 건요, 그것들이 그냥 루머라고 생각하고 그건 내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지나쳐버리면 어느샌가 그게 내가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내가 읽는 것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중간선을 조금 지켜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은 내가 나서서 좀 해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크거든요. 나에 대한 오해들이나 좀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전처럼 그냥 가만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 좀 요즘에 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쿨하게 지내면 내 마음은 조금 편할 수 있죠, 당시에는.
그 이후에 더욱더 큰 파도로 몰려올 수도 있다라는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요 사려 깊은 옥달씨 함께합니다. 김윤주 씨, 박세진 씨 2주 만에 만나보죠. 두 분 오십니다. 오늘 어떤 특별한 일 있으셨는지 여쭤볼 거고요. 오늘도 결정장애 있으신 우리 푸른밤 가족들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푸른밤에서 추석 특집 준비하고 있죠. 생방으로 진행이 됩니다. 풀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추석 특집 배너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서 참고해 주시고요. 실시간 상담 보내실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르노 삼성자동차,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pay attention to this body signal in front of you. It contains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케이블 채널을 돌리다 보면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있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봤던 이 영화들 이상하게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명작이라고 하는 거겠죠. 대표적인 작품 바로 노팅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이 바로 이 영화의 무대였던 런던의 노팅힐 지역. 가난하지만 순수한 마음씨를 지닌 책방 주인과 당대 최고의 여배우가 만나 사랑에 빠진다는 스토리의 이 영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이 세상 모든 평범남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기도 했죠.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이 영화 속에서 휴 그랜트가 살고 있던 집, 바로 이 영화의 각본을 쓴 리처드 커티스가 실제로 살았던 집이라고 하는데요. 또 주말에 이곳에 오면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시장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주말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와봐야겠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예쁘고 아름다운 노팅힐의 거리, 천천히 구경하면서 영화에서 나왔던 바로 그 음악을 들어봅니다. Bill Withers, I Know Sunshine. 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Bill Withers의 I Know Sunshine이었습니다. 자, 이 노래에서는 I know, I know, I know, I know 라는 구절이 정확히 26번이 나오네요. 당시에 빌 위더스가 비행기의 화장실 시트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면서 틈틈이 작곡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바빠서 가사를 쓸 시간도 없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대충 I know, I know, I know 이렇게 대충 처리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렇게 대충 처리한 게 이 노래를 대표하는 특징이 됐습니다. 아이러니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게 또 예술의 뭐랄까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노래 너무 좋으니까 참 이런 뭐랄까 예술적 운명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됐던 그런 곡인 거죠. 박혜연님, 노팅힐 하니까 신기주 기자님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며 신랄하게 비평하신 게 생각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사실 말이 되진 않죠. 이 영화가 노팅힐이라는 영화가. 하지만 글쎄
예, 그냥 뭐 예. 재밌어요. 예. 아, 기자님 같이 계셨으면 제가 좀 더 편하게 얘기했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님? 했으면 상당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사랑 따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판타지죠. 이렇게 판타지물. 그래요. 이런 사랑은 사실 판타지죠. 좀 뭐랄까 너무 드라마틱해요. 영화는 그래야 되긴 하지만. 네. 오경지님, 라디오마다 색깔이 있는데 푸른밤은 진솔한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더 가까운 느낌도 드는 것 같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요? 다행이다. 저는 그런 라디오 색깔을 좀 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런 색을 많이 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고 어디 가서 못하는 얘기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편하게 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면 안 되는 얘기들도 막 하고요. 큰일 났어. 회사에서 걱정해요. 이소라님, 쫑디 지난번에 실용음악과 재수한다던 학생이에요. 저 대학 붙었답니다. 하하하 축하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마음껏 자랑하세요. 지금은 너무너무 기쁘실 텐데 뭐 부모님께는 당연히 얘기하셨을 거고 고생하셨어요. 이제 꿈을 위해서 이제 학교 또 들어가시면 힘든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보다. 그치만 지금 갖고 있었던 그 기쁨과 설레임을 가지고 잘 이겨내시고 많이 배우시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해요. 김보경님, 쫑디제이 기억하시려나? 독일 유학 간다고 사연 썼던 애청자예요. 유유유유. 지금 독일은 오후 5시인데요. 4달하고도 1주 만에 쫑디 푸른밤 들어요 하셨습니다. 아 오랜만에 푸른밤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독일은 어때요? 좋겠죠. 또 몰라. 근데 이게 공부하러 간 느낌과 또 여행 갈 때랑 또 다를 수도 있어서 좋은 거 많이 배워오시고요. 어릴 때 젊을 때 해외 나가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공부도 함께 하고 계신 거니까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이런 것도 많이 공부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많이 발전하시길 바랄게요. 독일까지 가셨는데 많이 배우셔야죠. 김연수님, 저 지금 상해입니다. 고시 공부 중인데 너무 힘들어서 푸른밤으로 힐링하려고 들어왔어요. 기운 좀 불어넣어 주세요 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상해에서 샹하이에서 열심히 공부 중이신 것 같은데 푸른밤 들으시면서 조금 머리 식히시고요. 한 10분, 20분 정도 살짝 휴식하시고 다시 집중하셔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글로벌하네요. 푸른밤. 독일, 상해 정말 멀리서도 많이 찾아주고 계시고 0675님, 내일부터 부장님이 휴가예요. 당분간은 옆자리 눈치 덜 보고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하셨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것만큼 불편한 것도 없는데 가시방석이잖아요. 옆자리셨나봐요. 심지어 부장님이 옆자리라니. 와우. 좀 일 다 끝내놓고 서핑, 인터넷 서핑 잠깐도 못하겠네요. 하면 안 되죠. 일하는 중에 일 다 끝내놓고도 못하겠네요. 근데 4136님, 쫑디 내일 남고 축제 가요. 신나요 하셨습니다. 여자분이신가요? 여학생분이신 것 같은데 공연으로 가시나? 축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면 그냥 놀러 가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재밌게 놀고 오시고요. 축제 시즌이 다가오나요? 이제 또 고등학교 신나게 가셔서 썸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젊을 때 사랑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죠. 힘내세요.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썸 못 탈 거예요. 혹시나 탄다면 내일 누구와 타게 됐는지 누구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미나님, 살 빼려고 운동 시작한 지 2주하고 며칠째인데 이번 주에 회식이 2번이나 있었어요. 오늘도 회식이라 운동 못 가고 집에 와서 푸른밤 들으며 간단한 운동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하는데 직장이 방해가 되네요 하셨습니다. 그 방해들을 다 이겨내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셔야죠. 푸른밤으로 그 시간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동하시면서 푸른밤
함께 해주세요. 아 근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회식 같은 거 많으면 직장 상사가 권하는 것들은 또 이렇게 또 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원하시는 만큼 다이어트 하셔서 뿌듯함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1881님 제주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입니다. 야자 감독 끝내고 퇴근하는 길이에요. 대한민국 수험생들 화이팅 하셨습니다. 함께 수험생분들과 함께 또 늦게 귀가 중이시군요. 선생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수능 마무리 잘 하시고요. 막바지에 이른 것 같은데 모두들 힘내셔서 원하시는 꿈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요. 우리나라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분들 지금 정말 고생하고 계세요.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노래는요. 이승환의 푸른 아침 상념. 이 곡은 최선화님 신청곡입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백만보습 라라베시에서 악마크림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9월 5일부터 21일까지 백성희 장민호 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만파식적 도난사건의 전말에 초대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9월 6일 3시 공연 보실 거고요. 손숙 주연의 연극 안녕 마이 버터플라이에 초대합니다. 9월 19일, 20일 마포 아트센터에서 공연되는데요. 우리 가족들은 9월 20일 2시 공연 모십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사려 깊은 옥달씨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고민들 사려 깊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옥상 달빛과 함께 할게요. 사려 깊은 옥달씨. 이 시간 함께할 분들이죠. 죽느냐 사느냐를 고민하는 햄릿에게도 시크하게 살아 뭘 고민해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두 분입니다. 옥상 달빛 김윤주 씨, 박세진 씨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살아 뭘 고민하냐? 진짜 이 두 가지를 정말로 고민한다면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까요? 살아야지. 살아야지. 그래 살아야지. 네. 살아. 김민주님 오늘 옥달 언니 나오는 날이네요. 들으려고 일찍 자서 알람 맞추고 일어났어요. 이 정도로 와. 열정. 야, 어. 좋다. 이 정도로 또 우리의 옥달 두 분을 감사합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전흥유님 본방사수도 오랜만이고 가입하고 처음 글 남겨요. 옥달 언니들 오는 날이니 더 기대가 됩니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죠 그거? 뭐죠 그렇게 소울 없이? 그러니까 별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냥 예. 평소와 같게 네. 그렇죠. 차분하게 잘 지내셨나요? 차분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지냈습니다. 뭐 축하할 일도 있던데 뭐 어떤 거요? 서울시 옥상 흰빛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아 이거 너무 이 약간 저희가- 이름이 수줍어서 근데 그냥 네. 옥상이라 된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뭐 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의 일이어서 어떤
그 옥상을 하얀색으로만 칠해도요. 네. 에너지가 절약이 된대요. 열섬 오. 현상 완화와 냉방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서울 시내 건물을 옥상을 하얗게 바꾸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오. 캠페인처럼. 네. 하얗게만 해도 네, 훨씬 네. 온도도 내려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빨리 가서 집에 가서 페인트 칠을 한번 저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옷도 갈아입고 페인트 칠을 한대요. 아, 아, 그래요? 예, 역시 그런 홍보대사여서 것도 있대요. 이제 예, 예. 그런 또 캠페인 활동이 있군요. 네네네.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예. 그 옷 입고 달려갈게요. 예. 5층짜리 건물이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층부터 예. 차근차근. 아, 예. 예, 목숨 예. 걸고 해야 되겠구나. 자, 이제 우리 옥상달빛 분들과 오랜만에 또 사연 네. 만나보잖아요. 실시간 사연 받고 있는데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실지. 네,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가족분들 사연 만나볼까요? 노래는요, 써니힐의 그해 여름 듣겠습니다. 갑자기 창밖엔 비가 내려와요. 유난히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윤입니다. 사려 깊은 옥달씨, 옥상 달빛과 함께합니다. 자, 푸른밤 가족들 사연 만나볼까요? 서울시 월곡동에서 H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구직 중인 32살 여성입니다. 얼마 전 6년 전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 중이에요. 제가 하던 업무는 흔히 격리라고 말하는 단순 업무였는데 전에 다니던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사실상 해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학원 강사를 하던 저의 단짝 친구도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요. 이 친구는 꽤 알아주는 학원의 강사였고요. 더 좋은 조건의 학원으로 옮기려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백수에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고 집도 가까웠던 저희는 카페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는 했어요. 처음엔 다시 여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좋았는데요.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서로 카페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이력서 넣을 곳을 찾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제가 알아보던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을 친구가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너 진짜 이거밖에 못 받아? 아, 난 네 월급 이렇게 적은 줄 몰랐네. 하면서 자기가 한 달에 말투 뭐야? 얼마 벌었는지 얘기해 주는데 저보다 2배 이상을 받더라고요. 아니 사실 저는 대충 예상을 하긴 했지만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친구가 세진아, 여기 전에 네가 알아본 거보다 더 준다. 야, 여기에 이력서라도 좀 내봐. 해서 보면은 제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전혀 다른 분야이거나 집에서 너무 멀거나 제가 원하는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곳으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마운데 거긴 내가 하던 일이랑 너무 달라서 못 가 라고 돌려서 말했더니요. 얘가 정신을 못 차렸네. 야, 네가 찬물더움을 가릴 때냐? 이거 준다면 무조건 가야지. 이 말에 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친구는 저를 위한 말인 것 같은데요. 제 자격지심인 것 같아서 섭섭하다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5년 된 사이인데 겨우 이런 말에 마음 상하는 내가 이상한가? 싶어서 이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이 친구가 불편해졌어요. 친구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단짝 친구 때문에 고민이신 H님의 사연이었습니다. 15년 된 친구와 지금 또 오랜만에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좀 네. 직장 생활을 어떻게 좀 비슷한 네. 시기에 그만두게 되어 구직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꽤 알아주는 학원의 강사였다면 네. 네. 제 주변에도 학원 강사였던 친구가 있는데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더라고요. 그렇죠. 네, 학원 굉장히 강사분들은 좀 큰 액수더라고요. 액수를.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분이 친구가 뭐 당연한 거겠지만 악의는 없어 보여요. 뭐 일부러 막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네네. 그냥 본인이 이런 일을 했으니까 주변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것들이
생각보다 높은 그런 연봉을 늘 들었으니까 네. 괜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얘기한 것 같다. 지내던 환경 자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좀 차이가 아닌가. 뭐 친구를 감싸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네네. 분명히 나쁜 뜻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15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또 서로를 봐왔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예의를 차려야 될 부분에도 오히려 좀 맞아요. 더 신경을 안 쓰게 되는 네네네. 시간인 것 같아요. 15년이나 만나서. 신민지님, 연기를 잘하셔서 그런지 기분이 확 나쁘네요. 아 미안합니다. 얄미워. 아 미안합니다. 연주님의 연기가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너무 얄미워서. 이거밖에 못 받아? 밖에가 너무 싫다. 밖에가. 이거 밖에? 이거씩이나 이럴 순 없잖아요. 0017님. 윤주님 리얼한 연기 때문에 월급도 없는 백수 더 열받네요. 아 죄송합니다.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그래요.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예. 자, 사실 네. 친구끼리 이렇게 서로의 수입을 공개하고 그러나요? 대부분 안 하지 않나요? 나 얼마 벌어?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얘기를 만약에 나 얼마 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네. 그냥 술자리에서 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거나 하면은 좀 다들 얘기를 꺼려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우선은 꺼내는 것조차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이게 왜냐면 얘기를 했다가 자기가 적으면 기분 나쁜 거고 네네. 자기가 많다고 해서 우월감이 느껴질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 얘기를 꺼내지 않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친구가 알게 됐고 공교롭게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친한 상황이니까 얘한테 얘기해주고 뭐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거 우선은 나중 일로 하고 우선은 당장 급한 것부터 하자.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도록 네. 그냥 친구야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내가 알아서 할게. 더 이상 내 거 안 봐줘도 되고 네 거 잘해. 너나 잘해. 네 거 그리고 잘하면 될 것 같아. 친구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요라는 게 이 친구가 지금 이 누구예요? H님이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걸 이 친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불편한 걸 조금 드러내면 15년이나 지냈다면 분명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척하면 척 아닐까요? 오랜 시간을 함께 보았으니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본인도 혼자 집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머릿속을 그렇죠. 스쳐 한번 지나가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맞다. 내가 괜히 너무 좀 그랬나 보다. 오바했나 보다. 뭐 다른 부분을 좀 더 챙겨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최인정님, 가까울수록 더 말과 행동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친해지기 전에는 다들 조심하다가도 친해지면 막대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 맞아. 정말로 막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맞아요. 그렇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편해서 그렇게 좀 필터링이 안 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 맞아요. 네. 좀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장수미님, 와우 파워 짜증. 내일은 내가 찾는다. 너일은 너가 찾아라. 깜짝 놀랐어요. 파워 짜증 괜찮네요. 되게 말투가 파자. 매력적이네요, 장수리님. 와우 파자. 파짜. 이수영님이요. 돈 많이 준다고 해서 무작정 가면 안 돼요. 오히려 일이 안 맞아서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금액적인 부분 외에도 거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치. 좀 많이 고려해서 직장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거는 본인에게 맞추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구직 중이신 H님, 본인에게 맞춰서 본인에게 맞는 뭐 연봉 그리고 급여 그리고 뭐 거리 그리고 그쵸. 직종 이런 잘 것들 고려하실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저는 이분이 32살이고 네. 6년 정도 일하다가 지금 그만둔 거잖아요. 네. 그럼 꽤 오랜 시간을 일하신 거니까 잠깐만 또 바로 내가 이걸 일이 이렇게 되자마자 바로 다른 일을 구해야 돼 이런 압박감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됐으니까 뭐 한 보름 정도라도 네. 뭐 한 달 정도라도 잠깐 자기한테 여유를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랑도 잠깐 떨어져 있으면 서로한테 그게 약간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도 그쵸. 뭐 연인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지금 또 H님에게 인생에 있어서 좀 큰 변화가 온 거잖아요. 그쵸, 어쨌건 그쵸. 지금 직장이 없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서 뭔가 또 급하게 또 바꾸려고 맞아요. 또 그럼 스트레스가 더 찾고 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본인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는 네.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네요. 맞습니다. 영진님,
저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는데요. 월급이 너무 적어서 빈정상해요. 언니야 월급 인상 부탁해 하셨습니다. 그 언니한테 보내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언니 파워 짜증 이렇게 보내세요. 언니 팟자. 자, 맞아요, 맞아요. 이 H님에게 네. 위로의 노래 한 곡도. 뭔가 노래를 재밌는 걸 찾는 것도 이분한테 별로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서요. 네. 정말 가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위로인 노래를 찾았어요. 김광진님의 행복을 주는 노래인데요. 목소리가 또 위로죠, 이분이. 정말 가사 자체가 결국에 노래가 끝날 때쯤 되면 웃고 있어요. 다들 좋다. 느끼실 거예요. 행복을 그랬으면 주는 좋겠어요. 노래. 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좀 행복함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이 노래 들으시면 좀 위로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H님 그랬으면 외에도. 네네 맞아요. 자, 그러면 노래를 듣고 올까요? 김광진의 행복을 주는 노래 듣겠습니다. 하던 일 잠깐 멈추어봐요. 이 노래 들어요. 행복을 주는 노래랍니다. 네,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박수경님, 오늘 선곡 파워짱짱 행복을 주는 노래 들으니까 행복해지네요 하셨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김광진의 행복을 주는 노래. 네. 좀 장난스럽기도 하고 아님 말고. 그 부분이 너무 좋아요. 장난스러운 부분도 있고 네. 재밌는 가사들이 주로 이루어져서 웃음을 띠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김윤성 님이요. 제가 기간제 교사로 일할 때 대기업 간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장난반으로 너희 기업 남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했는데 친구가 넌 스펙이 안 돼서 안 됨.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그 상처 평생 가고 있네요. 최악이네요. 아니 아무리 진짜 네. 그게 그 진짜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무리 장난이어도 이대로 끝났겠죠 이 친구랑은? 이대로 다시는 안 보겠죠? 끝내요. 결혼할 때나 부르겠죠? 내가 좋은 사람이랑 아이고. 결혼해서. 아니 근데 뭐 장난이니까 뭐 김은성 씨와 어떻게 장난을 평소에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장난의 그렇지, 정도에 그렇네 따라서 또. 또 인정할 수도 있어요. 답장 같은 거 보냈어야 되는데 난 얼굴이 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답장에 좀 대치는 네. 대답을 난 지금 식스팩이 됨 이런 거. 넌 스펙이 안 돼, 식스팩이 돼. 난 이런 거. 좀 장난스럽게 할 때는 남들이 그러니까 텍스처로 봤을 때 되게 기분 나쁜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본심이 만나서 하면은 또 괜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게 진짜로 그렇게 해서 얘기할 거 아니면 문자로는 뭐 이렇게 좀 맞아요. 웃던지 히읗을 붙이던지 그러니까 서로 너무 상대방을 웃기려는 과한 욕심이 지금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송정민님, 결혼식 가서 뱀 풀어야겠네요. 흰 옷 아유. 입고 결혼식 가세요. 흰옷 신부보다 더 하얀 새하얀 거. 소복 같은 거. 소복 괜찮다. 네, 소복. 굉장히 무섭잖아요. 6780님 듣다 보니까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네요. 저도 친해지면 막말하는 스타일이라 반성해야겠네요. 친해지면 막말하는 스타일이 있죠. 저는 막말하는 친구들이 있긴 해요. 서로. 저도 약간 막말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걸 받아주는 사람들하고나 계속 지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음. 근데 또 이거를 딱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은 안 하니까 맞아요. 눈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떠세요? 윤주 씨 스스로 눈치 있다고 생각해요? 전 윤주는 눈치는- 눈치가 정말 대단하고요. 음. 친해지면 막말하는 스타일은 누구한테나 다 막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치가 있으면 두 명을 저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친해지면 막말하는 스타일은 어디에 가서나 다 막말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사람들을 노래 말하는 들을게요. 거죠. 노래. 와 나 막말한 스타일 아니다. 노래 들어야지. 아니야. 자, 파올로 누티니의 Million Faces 이 곡 들으시면서 2부 마무리하고 3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Oh, the phone, you know it never stops. It's the last thing I hear at night, and the first thing in the morning. And
as I let it start to burn my head. You slowly creep into bed. I'm done with all the talking. You say you know how I'm feeling. I just need to try to settle down.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사려 깊은 옥달씨, 옥상 달빛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사연 많이 올라왔네요. 고민 해결해볼까요? 네, 강나연 씨. 친구가 학교에서 제 앞머리를 잘라줬는데요. 정말 쥐가 파먹은 것처럼 돼버렸어요. 더 잘라서 맞출까요? 아니면 그냥 포인트라고 뻔뻔하게 다닐까요? 자르세요. 오, 그런 경험 있으세요? 파마를 굉장히 강하게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나 했어요? 그거 봤어. 풀었어요? 파마를 20대 하고 중반 때. 하고 세진이를 바로 만나러 갔는데 네. 제 앞머리가 세진이를 향해서 하트를 앞머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트여가지고 하트로. 너무 네. 귀엽다. 이제 리셀 웨폰이라는 영화 아시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그 주인공 남자 배우 멜 깁슨 머리랑 비슷했어요. 아니 그래서 그때를 하루에 한 3번 정도씩 머리 감았던 것 같아요. 파마기를 싶어서. 좀 빼고 싶어서. 풀고 싶어서. 그래요. 아, 그냥 너무 맞춰서 웃기다. 일단 빨리 자르시고 야한 생각과 손톱 마찰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톱 마찰? 이거 빨리 자랐는데요. 머리가 좀 더. 오, 손톱을 신기하다. 손톱끼리 이렇게. 오, 이거 하면서 방송해야 되겠다. 네네. 이현호님 시끄러워요. 아, 예, 죄송합니다. 윤주님. 이현호님, 종현이 형, 저 중학생인데 장기자랑으로 셜록하고 에브리바디 출 건데 뭐부터 우와. 출까요? 오, 셜록을 먼저 쳐야죠. 셜록이 멋있다. 시작할 때는 공연 시작할 때는 셜록이 좋고요. 샤이니 같다, 샤이니 같다. 그러게. 공연 처음 샤이니 같다. 왜 내가 뭐 그렇게 부족하나? 아니. 셜록 먼저 쳐요. 에브리바디가 맨 마지막에 누워서 끝나니까. 너무 진지하게 야. 얘기가 되게 멋있다. 와. 보고 싶다. 2526님, 전 동네에서 어색한 지인을 만나면 가볍게 인사만 해도 될 것을 말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얼마 전엔 아래층 사시는 분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혹시 그 집엔 바퀴벌레 없어요? 우리 집엔 많아요. 하고 집에 와서 너무 후회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요? 그거 불러야죠. 바퀴 잡는. 바퀴벌레 문제가 자랑을 아니잖아. 해버렸네요. 아니, 우리 집엔 너무 많은데. 진짜 식구가 많은 기분이에요. 근데 약간 이런 강박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변 분들도 그냥 저 친구는 유쾌하게 넘기겠죠. 유쾌하고 좀 주변 바퀴벌레 많은 데서 사는구나. 바퀴벌레 많은 데서 살고 이웃에게 관심이 많은 친구구나. 그리고 먼저 인사해주면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사실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사 가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타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네. 뭐 원래 이랬으니까. 근데 내리는데 안녕히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네. 근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90도로 저도 모르게 90도로 인사하고 내렸는데 맞아요.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사실 예전에 숙소에 살 때 네. 빌라에서 살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4층에 살았고 네. 3층, 2층, 1층에 또 같은 주민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엘리베이터 탈 때 인사 나누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뭐 아이들이 또 타게 되면은 괜히 이름도 물어보고 몇 살이냐, 몇 층 뭐래? 가니? 막 이러면서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랬거든요. 몇 층인지도 잘 얘기해 줬거든요. 나중에 나랑 한강 자전거 같이 타러 가기로 진짜요? 했거든요. 야. 말만. 그래도 말이라도. 말이라도 그냥 그런 이름 이야기. 그래, 그래야겠다. 맞아요. 그래요. 좀 우리 따뜻한 사회를 만듭시다. 맞습니다. 음. 윤보배님,
국수를 먹을 건데 쇠고기 국수 장국을 살까요? 멸치국수 장국을 살까요? 멸치국수. 저도요. 멸치 시원하게. 네. 3042님, 내일부터 부모님이 한 달간 집에 안 계셔서 당분간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데 뭘 해야 할까요? 오, 이런 이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 와, 이게 너무 이게 설레는데 갑자기? 이게 마치 3042님의 친구 관계와 벌써 지금?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의 여부 그렇죠. 모든 게 다 있네요. 알아야 친구. 될 것 같아요. 나이도 지금 궁금하고. 애인이 있다면 한번 왜요? 왜 웃으세요, 피디님? 피디님 애인이 있다면 좋으세요. 그냥 한번 밖에서 오래오래 사귀세요. 놀이터에서 노세요. 친구들을 다 잔뜩 불러가지고 네네. 우리 집에서 같이 하룻밤 자는 거예요. 파티처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파자마 파티 한번. 네. 그래요.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 집에서 보낼 수 있는 또 요리해 먹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좋다. 네, 해보십시오. 5656님, 네. 양가의 추석 선물 세트를 보낼 건데요. 버섯 세트가 나을까요? 홍삼 세트가 나을까요? 뭐가 더 고급스러워 보일까요? 가격은 비슷해요. 홍삼. 그래요? 홍삼이 아무래도 좀 오래 놓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삼 들어가서. 이게 요즘에는 이제 팩으로 나오잖아요. 오. 그래서 지금 당장 먹고 있는 게 그리고 꾸준하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버섯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시간 지나면. 네, 시간이 지나면 약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는 버섯. 버섯. 왜냐면 버섯 비싼 거 사기가 만약에 내가 내 돈 주고 사기에는 아깝거든요. 홍삼도 그래. 맞아. 그런가? 홍삼도 홍삼 그렇죠. 근데 급하면은 사 먹게 되잖아요. 내가 좀 뭐가 좀 기력이 부족하니까 보약 좀 먹어야 되겠다. 먹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송이버섯 같은 거는 손이 떨려서 못 사요. 너무 비싸서. 그런 거를 사드리면은 좀 어른들은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거? 그럼 이제 1대1입니다. 저는 사실 홍삼을 못 먹어요, 제가. 그래서 아. 버섯을 사겠다는. 열이 있어서. 그래서 전 버섯. 홍삼이 열 있는 사람이랑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건 홍삼이 아무나 아니라? 다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홍삼은 다 홍삼은. 먹을 수 있다는데요. 그래도 안 그냥 먹는구나. 저는 일부러 좀 피하는 편이에요. 삼을 일단 안 먹는 편이어서. 팬들 잘 들으셨죠? 다. 네네. 버섯으로. 홍삼 안 먹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5207님. 새벽 일찍 출근하는데 아침 대신 바나나, 시리얼, 미숫가루 먹자니 지겨워요. 든든하고 간단한 거 뭐 없을까요? 떡! 오. 맞아. 떡이 빠른데? 그 냉동실에 놨다가 네. 그때 이제 조금 뭐 렌즈에다가 해서 전자레인지에. 하면은 먹기 좋더라고요. 떡에 그 백설기 같은 떡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얼려놨다가 컵에 우유 이렇게 넣어서 맛있겠다. 넣어서 이렇게 맛있겠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진짜 맛있어요. 와, 든든하고. 맛있겠다.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길 맛있겠다. 바라겠습니다. 네. 2119님. 예전 폰에 있었던 전화번호부나 문자가 보고 싶은데 비밀번호를 못 풀겠네요. 0000부터 9999까지 해볼까요? 번호 좀 찍어봐줘요 하셨습니다. 저 이거 해본 적 있는데 몇 개까지? 000부터 9999까지 다 찍어봤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 정말 0001 이렇게요? 그 0001은 안 했죠. 1000부터 시작했어요. 대단하다. 그래서 결국엔 풀었어요. 한 5,000대에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그 휴대폰에 있는 정보랑 옛날에 그 폴더폰이었단 말이에요. 슬라이드폰. 네네네. 슬라이드폰이었는데 거기에는 또 예전에는 문자 저장 이런 거 했었잖아요. 맞아요. 사진첩 이런 것들 보고 싶은데 잠겨 있으니까 볼 수 없어 답답해서. 그거는 그런데 얼마 안 걸려요. 가면은 2시간 정도 안 걸려요. 근성이 있네. 그런데 가서 이거 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풀어달라고?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봤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냥 집에서 혼자 돈 아꼈네요, 뭐. 제 손가락을 좀 고생시켰네요. 네. 번호 좀 찍어달래요. 하나만 찍어주세요. 0408 제 생일이에요. 0611. 1027? 1027 얼마 남았습니다. 예. 6722님 내일 먹을 건데 치킨 후라이드 대 양념 대 간장 뭐 먹을까요? 에이 양념이지. 맞아. 나도 치킨은 양념이더라. 양념이지. 뭐 그러면 전 혜진 씨는? 반반이요. 후라이드랑 양념 반반. 현명해요. 천재다. 천재. 아니 천재가 나타났다. 보통 다 반반 먹잖아요. 그렇죠. 반반으로 해주세요. 6780님 내일 학교에서 일본어 시간에 오니기리라고 일본식 주먹밥 만들거든요. 속 재료로 뭐가 좋을까요? 볶음 김치랑 참치 마요 말고 이건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하셨습니다. 멸치. 멸치볶음. 저는 그 매운 멸치가 들어간 게 참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저는 고추장 들어간 거. 어떡해 배고파. 저는
침 고이셨는데 흐른 거 서진 아니야? 씨. 좀 특이한 거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뭐요? 삶은 계란 이런 거. 예? 삶은 계란 계란. 이거 이렇게 다져서 아니요, 그냥 통째로 그 뻑뻑해서 그거 메추리 기절하는 거 아니에요? 메추리알도 아니고 삶은 계란을 네. 제가 대단하네. 개인적으로 좀 삶은 계란 좀 좋아해요. 반숙이요 아니 완숙이요? 완숙. 오 퍽퍽해 생생. 그런 다음에 생각만 해도. 소스를 하나 만드는 무슨 거예요. 소스? 찍어 먹게. 아니 삶은 계란을요? 오니기리 자체를 그럼 이렇게 찍어 먹는 거예요? 그치. 예. 저만 좀 좋아하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뭐 주먹밥 얘기까지 해봤고요. 노래 들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노래는요, 노리플라이의 그저 그런 하루. 이 곡은 2132님 신청곡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잠시 앉아 쉴 곳이 필요해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 다 그래 노리플라이의 그저 그런 하루 듣고 오셨습니다. 사려 깊은 옥달씨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네, 경기도에서 엘림의 사연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취업을 했어요. 오. 처음 합격 연락을 받았을 때는 기쁜 마음에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입사를 결정했는데요. 막상 출근 날짜가 다가오니까 집 때문에 고민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회사까지 버스로 1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부모님은 회사 근처로 이사했으면 하시는데 막상 회사 근처는 방값이 너무나 비싸서요. 이사를 하더라도 회사까지 버스로 30분 걸리는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전 가능하면 여기서 쭉 살고 싶은데요. 이곳이 익숙해지기도 했고 고향집 가기도 편하고 회사가 먼 것만 빼면 정말 좋거든요. 이사 가게 되면 출퇴근 시간은 짧아지겠지만 지금 사는 곳보다는 방값이 좀 더 비싸요. 고향집으로 가는 것도 불편한 곳이고요. 아예 회사 근처라 출퇴근 시간이 훨씬 짧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런 고민을 했더니 친구들이 얘가 아침 출근 시간에 5분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속 편한 소리 한다. 30분이랑 1시간 20분은 천지 차이야. 그리고 겨울에 눈이라도 와봐.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 이 얘기를 들으니 더 고민이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집값이 비싼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부담이고요.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매일 1시간 이상씩을 출퇴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방값이 더 비싸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까요? 네, 회사가 너무 멀어서 걱정인 엘림의 사연이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렵다. 저희가 학교가 안성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서울에서 안성을 다녔는데 저는 그때 여기서 한 1시간 20분 정도? 아마 그 정도? 여기서? 서울 강남에서 그 정도? 강남 그 고속버스 응. 터미널 같은 데에서. 네. 한 그 정도 버스를. 걸렸거든요. 음. 근데 처음에 제가 나가서 혼자 살겠다 이랬더니 부모님이 이제 우선 반대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거의 왔다 갔다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을 왔다 갔다 한 2달 정도 하니까 밥 먹다가 코피가 그냥 막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음.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때 이제 그러면 학교 근처에 살아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우선 겪어봐서 뭐 비싼 것도 너무나 잘 알지만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한테 그 출근 시간 5분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이게 되게 많이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진짜 30분하고 1시간 20분은 차이가 너무 큰 것 네, 같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월세 10만 원 차이가 정말 큰 차이잖아요. 그럼요. 10만 원만 차이가 나도 그렇게 크게 느끼는데 지금 제 부담감이 생각엔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이제 나와서 산지 제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서울에 집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 전에 집이 서울에 있긴 있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을 팔고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떨어져 나오게 된 건데 네. 서울에 집이 있으면 서울에 사는 게 좋아요. 음. 진짜로 그냥 웬만하면 밖에서 나와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냥 집에서 다녔으면 좋겠다. 네네, 집에서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 좀 네, 생각할 거리가 아니고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이 더 많아져요. 이사를 나오게 되면 집값도 집값이고 뭐 나 혼자서 거기에서 뭐 여자분이신지 남자분이신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근데 집이 지방이래요. 지금 이미 좀 혼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혼자 살고 계시는데 혼자 사시는데 직장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음, 곳에서 자취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건 만약에 부모님 집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더더욱이나 조금 무리긴 하겠지만 왜냐면 이게 처음 또 지금 첫 취업이니까 뭔가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시간이 분명히 늘어날 거고 네. 정시에 딱 칼퇴근하지 않을 거고 이게 조금씩 미뤄질 수도 있는 거고 늦게 끝났을 때 집에 갔다가 몇 시간 못 자고 다시 또 아침에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굉장히 큰 육체에 부담이 될 뭔가 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김지은님, 전 대학 다닐 때 1시간 반 버스 타고 다녔어요. 학교 가면 지쳐 쓰러졌었죠. 맞아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차에서 또 이렇게 1시간 반 불편해요, 차에서 자면. 힘들고요. 그리고 잠 들더라도 이게 또 자는 게 아니죠. 김효정님 반값 더 주더라도 가까운 게 좋아요. 지쳐요 직장 생활이.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요. 직장 맞아요. 생활이라는 거 이제 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매일매일 이제 해야 될 텐데. 다른 분도 있네요. 음. 신명환 씨 저랑 똑같네요. 저는 인천에서 서울 선릉으로 출퇴근하는데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텨 살고 있어요. 저는 아직 엄마의 집밥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건 또 포기할 것. 그 기회 비용을 잘 따지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지금 신명환님은 부모님과 어머님과 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집밥을 저것도 포기하지 이해해요, 못하겠어서 진짜. 또 출퇴근을 멀리서도 하고 계신 거고요. 6497님 인천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요. 왕복 4시간. 와우. 사실 좋은 점은 회식 때 오래 붙잡혀 있지 않거든요. 오, 11시 반에 집에 가야 돼요. 착한 기기 전에. 끊- 이건 또 끊기니까. 생각하지 못했네. 택시 그렇죠. 타고 영수증 처리해도 될까요? 5만 원 이상 나오니까 안 되죠. 아 그럼 일찍 가게나. 아니 그럼 일찍 가게나.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었구나. 김규희 씨는요. 룸메이트를 구해보는 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네네. 영진님 고시텔을 알아보는 건 어때요? 하셨습니다. 이건 또 뭐랄까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어느 정도의 집인지 모르겠어서 선뜻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쉽지가 않네요. 근데 계속 끝까지 저는 생각이 드는 건 몸이 나중에 너무 피곤해질까 봐.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네. 집값이 좀 싼 곳으로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보면 그리고 다 보면 다 내 집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맞는 발품을 팔면 발품을 팔면 있어요. 이게 30분이잖아요 지금 버스거리 30분 그만 한 40분 되는데 아우 좋죠. 이 정도 되는 곳에서 좀 더 가격은 합리적인 장소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지금 저희가 일하는 데가 이제 홍대니까 네. 홍대에서 살기에는 홍대가 거의 강남보다 비싼 집도 많잖아요.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외곽을 찾다 보니까 뭐 원래 살던 데서 5분 정도 더 걸려요. 네. 5분 정도 더 걸리는데 가격은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찾다 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요. 조은호님 출퇴근 왕복 4시간을 2년하고 몸 버렸어요. 여건이 허락하시면 가까운 곳으로 가세요. 맞아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고정수님은 전 지금 동네가 좋아서 일부러 이사 안 했어요. 오히려 출퇴근 시간에 음악 듣고 그런 것도 좋았어요. 하셨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네요. 맞아요. 또 본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게요. 이분이 아침형 인간일 수도 있어요. 출근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어서 평소에도 출근 시간보다 막 뭐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시는 분. 그런 분이 있을까요? 산책도 하고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그건 또 모르니까. 근데 본인이 지금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출퇴근 좀 해보시고 피부를 느끼시는 게 어떨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2달 만에 지치긴 했지만 2달 만에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 주신 것처럼 문자 주신 것처럼 2년 동안 외로 괜찮을 수도 지내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자 이제 슬슬 추천곡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연이 남 얘기 같지가 않아가지고요. 서울에서 이제 집을 갖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점점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쉽지가 같다는 않죠. 생각이 들면서 오지은 언니의 서울살이는이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살이는. 네. 자, 이 곡 들으시면서 마음에 좀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래도 일단 취직하신 거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자, 이 곡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도 오. 빠르다. 굉장히 빠르게 어. 끝난 것 같아요. 마지막 사연이 지금 약간 근데 네네. 잘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제가 코피 흘린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남일 같지가 않군요. 너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힘내서 회사 생활 하시고 네. 겪어보시고 못 버티겠다 싶으면 이사하시면 바로 빨리 됩니다. 네. 자, 오지은의 서울살이는 들으면서 옥상 달빛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서울살이는 조금은 외로워서 친구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 하지만 서울 사람들은 조금은 어려워서 어디까지 다가가야 할지 몰라.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얼마 전 후배 하나가 소개팅을 했다. 어떤 남자냐고 물었더니 말은 별로 없지만 남자답고 듬직해 보인다고 했다. 왠지 호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며칠 후 후배가 상담할 게 있다더니 다시 소개팅 남자 얘기를 꺼냈다. 고민 내용은 한마디로 그 남자가 너무 무심하다는 거였다. 그 후배한테도 해준 얘기지만 여자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마음도 잘 알아주는 남자는 간섭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자상하면서도 시원시원하고 우직하면서도 섬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포기하고 누구를 포기하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사람에 대해서든 일에 대해서든 물건에 대해서든 포기를 하면 포기한 만큼 마음의 자리가 넓어지고 자유로워진다. 그걸 알면서도 우린 왜 두 손 가득 쥐고 싶어 하는 걸까? I got the call today. I didn't want to hear, but I knew that it would come. An old true friend of ours was talking on the phone. She said you found someone.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정은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인디아 아리의 The Heart of the Matter였습니다. 그 새 글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뭐랄까 그러니까 항상
양쪽의 좋은 면을 다 가질 수는 없다. 그게 사람이 되었든 뭐 물건이 되었든 뭐 상황이 되었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맞아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양쪽의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우리는 더욱더 뭐랄까 재기도 하고요. 가끔은 일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좀 어느 정도는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일이랑 물건이랑 이런 거랑은 좀 사람의 얘기는 다른 거지만요.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리자면 저는 재거나 그런 건 별로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겐 어떤 매력이 있고 저 사람에겐 어떤 매력이 있고 이 사람 좀 남자답고 저 사람 좀 더 섬세하고 이런 뭔가 저울질은 별로 재밌는 것 같진 않아요. 보기에 좋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상황적인 부분이나 뭐 능력이 좋다 뭐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기에는 좀 힘들긴 하잖아요. 그냥 인간으로서의 매력, 인간으로서의 뭔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 같은 거를 인정해주고 그게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 더 잘 지내는 게 좋겠죠. 또 근데 또 일이랑 물건은 다른 것 같고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죠. 자, 이제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익명을 요청하신 K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쫑디. 저는 32살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주부랍니다. 쫑디가 그랬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일, 대나무 숲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하지만 저의 신랑도 이 방송을 즐겨 듣는 관계로 익명 요청합니다. 남편이 질투 대마왕이라서요. 아직도 남편은 자기가 제 첫사랑인 줄 알고 있어요. 어제 신랑과 집에 오는 길에 문득 첫사랑 생각이 나 문자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고2 때부터 3년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했는데요. 같이 일을 하던 7살 위 매니저 오빠가 제 첫사랑이랍니다. 첫 키스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오빠 생각이 나네요. 아, 웃음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노래를 참 잘했었는데. 아무튼 노래는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예요. 아, 쫑디 외롭다는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셨습니다. 재밌는데요. 첫사랑 얘기 되게 재밌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도 해달라고 한 적 없었던 첫사랑 얘기가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결혼을 하셔서 남편 몰래 이렇게 보내주신 거죠? 와, 남편분도 귀여우시고요. 글쎄, 첫사랑이 마음에 남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던데 저는 추억은 누구랑 했든 깊이에 따라서 첫사랑이든 그게 두 번째 사랑이든 세 번째 사랑이든 사랑은 깊이에 따라서 오래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꼭 첫사랑이라고 오래 남는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어쨌건 현실에 상당히 충실하게 살아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옛 기억들, 이 기억은 꼭 이 첫사랑의 기억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던 3년간의 기억이 또 함께 있는 걸 수도 있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버스에서 들었던 이런 추억이 함께 있는 그런 기억일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이런 기억들을 뭔가 되살리고 한 번씩 추억해보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남편분에겐 하지 마시고요. 질투도 많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푸른밤에 보내주십시오. 재밌는데요. 첫사랑 얘기 되게 재밌다. 그리고 또 지금은 또 라디오 부스 안에 또 제작진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외롭진 않은데요. 집에 가면서 혹은 집에 도착해서는 좀 이 사연 생각하면 외로울 것 같긴 하네요. 재밌는데 첫사랑 얘기. 자,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112님. 마트에서 신용카드 결제하는데 점원분이 미성년자 아니시죠? 하고 물어봤어요. 저 26살인데 완전 신나서 점원분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하셨습니다.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신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신용카드 결제하려면 성인이어야 되죠? 성인이어야지 신용카드가 발급이 되죠?
그래서 좀 여쭤본 게 아닐까 싶고요. 그 동안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호프집이나 이렇게 있을 때 신용카드래 그 주민등록증 검사할 때가 있는데 좀 기분이 묘하긴 하더라고요. 아 역시 내가 좀 동안이긴 한가 보다 애들보다 이런 우쭐거림도 생기고 25이 뭐 그렇게 뭐 동안 뭐 그런 게 어디 있다고 우쭐 그런 생각이 드는지 2112님도 좀 그런 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런 일상의 소소함 그리고 즐거움이 있어야지 좀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죠. 4228님 쫑디 저 크게 라디오를 켜고 당첨됐어요. 엄마 모시고 갈 거예요. 그날 봐요. 우와 쫑디랑 약속 잡는 기분 하셨습니다. 그래 그때 봐. 너무 늦지 말고 나는 먼저 가서 준비 좀 하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와. 너무 늦으면 나 노래하는 거 못 보니까 그 시간만 맞춰서 와주고. 공연이 있죠. 9월 4일 또 라이브도 준비돼 있고 정말 신경 써서 많은 분들이 무대를 준비하고 또 꾸미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와주시는 모든 분들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제가 호언장담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봐요. 4228님 외에 또 오시는 많은 분들. 9261님 집에 가는 버스 아니에요. 기사님께서 푸른밤을 틀어놓고 운전하시는 중 버스에서 푸른밤 들으니 기분이 새로워요 하셨습니다. 라디오를 버스에서 다 함께 들을 때의 기분 궁금한데요. 나중에 한번 나도 버스 타면서 이렇게 푸른밤 나오는 버스를 찾아 타봐야지. 버스에선 주로 라디오가 많이 나오나요? 그 기사님이 고르신 주파수에 라디오가 쭉 나오는 편이겠죠. 궁금하네요. 어떤 버스에서 나올지. 그 버스의 분위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운전이라는 게 함께하는 거잖아요. 버스 기사님들은. 그러면 운전에는 항상 자신의 성격과 이런 게 투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푸른밤을 들으시는 분들은 왠지 좀 더 침착하고 느긋하고 그러실 것 같다라는 느낌? 죄송해요. 노래 들을게요. 제이슨 브라즈의 Details in the Fabric 최주희님 신청곡이고요.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이 곡은 K님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그렇게 많이 사랑한다 했는데 이제야 사랑을 알 것 같아요. 부탁이 있어. 오늘 방백 갈라진 창문 틈새에 스민 이상하리 많지 따스한 그 겨울밤 별빛을 아직 기억해 차가운 여간방 이불 속에 부끄러운 사랑의 자욱 하늘을 날았던 몸짓을 기억해 새벽을 맞은 동네 골목에 이상하리 많지 달콤한 자판기 커피 냄새를 아직 기억해 먼지에 가려진 빙판길에 어쩔 줄 모르는
고양이, 그 살가운 울음소리를 기억해. 별이 쏟아진 달이 우리 야윈 손을 천천히 놓아가네.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바라보던 그달, 그 밤, 그때 나를 담은 작은 그림들이 지난 낭만의 꿈속에 어른이 된 나는 어지러워. 어른이 된 나는 어지러워. 10cm의 새벽 4시의 가사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 푸른밤 가족들이 신청도 꽤 많이 해주시는 곡 중 하나죠. 가사도 참 감성적이죠. 어른이 되어 되돌아보는 첫사랑의 아련한 느낌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한 주에 한 복판에 갑자기 이렇게 감성적이 되어보는 것도 별로 나쁘지 않으시죠? 오늘 밤 꿈은 내 머릿속에서 이미 지어졌거나 잊어가는 첫사랑의 느낌 꾸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자니? 하는 문자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꿈만 꾸시는 거예요. 물론 그 기억이 아름다우신 분들만요. 오늘 끝곡 10cm의 새벽 4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낮은 청